네, 일단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좀 사실은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뭐 굉장히 어려운 네. 문제인데요. 사실 이 일본 정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진이 꼭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향후 30년 내에 80%라고 하는 확률을 또 얘기했다는 거는 네. 이거 틀림없이 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 지진이 곧 내일, 뭐 내일 모레 일주일 안에 난다고 또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출장을 예정하신 분들이 출장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정부도 뭐 여행 제한 조치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걸 발령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나 난카이 해구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난카이 해구 지역은 일본 정부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해당 정보가 쌓여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발령을 내리거나 어떤 경보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 각자가 개인이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난카의 대지진. 그런데 이 150년, 100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발생해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이렇게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이 지역 중에서 일부 지역들이 포함돼서 크게 지진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707년에 발생한 이 지진은 이 난카이 전역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토카이, 토난카이, 난카이 일부 지역이 포함된 지진이 되는데 규모가 한 8.6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우려를 하는 거는 이것보다 더 큰 지진을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토카이, 토난카이, 난카이 전역이 한꺼번에 부서지면 최대 규모 9.0이 되는 지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게 되는 거고요. 가장 최근에는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1946년이 마지막인데 네. 특히 토카이 지역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 앞바다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또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최후로 발생한 게 1946년이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요. 80년가량 됐는데 네. 뭐 거의 100년, 150년 주기라면은 비슷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100년, 150년 주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일반론적인 네. 얘기고요. 토카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안 난 지가 한 300여 년 정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응용량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실질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지진 발생 전에 보이는 여러 현상들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슬립 데퍼시시라는 말이 있는데 판가판이 충돌하게 되면 이 충돌하면서 쓱쓱 미끄러져 들어가야지만 이 응력이 해소가 되는데 이게 미끄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면은 뒤에서 미는 판의 힘에 의해서 계속 힘이 쌓이게 됩니다. 이 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여러 지역에서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응용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공포감이 더욱더 커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될지 10년, 2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지진은 반드시 나긴 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진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경보가 잘못된 경보다라고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네. 지진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더 큰 지진이 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 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카이 해국을 따라서 길게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여러 지방에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 전체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 전체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은 동일본 대지진 후에 5cm, 네. 백년도 지역은 2cm 이동을 하면서 한반도 내륙에서는 한 3cm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경주 지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포항 지진 등 여러 지진들이 연거푸 발생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이 정도에 되는 지진이 또 발생을 한다면 한반도와 보다 더 가까이 있는 난카이 해구 지역이기 때문에 네. 한반도에 미치는 힘은 더욱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지진, 이번에 7.1 지진에 의해서 남해안 일대에서는
최대 진폭 1cm, 1cm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나라 남해안 연안에서는 30cm, 30cm 위 아래로 움직이는 지진동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진폭이 최대 60cm 정도 되는 진폭이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 위아래 30cm니까요. 네, 예. 관측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지진 자체로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지각 내에 응력 변화를 일으켜서 그동안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지진이 네. 시기를 앞당겨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한반도에서는 최대 규모 7.0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진들이 이 난카이 해구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네. 시기를 앞당겨서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진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일본보다는. 그런데 땅이 아래 위로 이렇게 60cm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혹자께서는 아니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 발생한다고라고 의아함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자체가 1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입니다. 네. 뭐 살아계신 분들 중에 동일본 대지진을 1000년 전에 겪으신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난카이 해구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큰 지진을 실제로 한반도에서 겪은 사례는 없을 겁니다. 지금 발생하는 이 난카이 대지진은 1000년 그 이상이 되는 주기로 발생할 만한 초대형 지진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나라가 그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성능을 충분히 갖췄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네. 내진 성능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도 점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대지진과 관련해서 그러나 자,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에도 자, 일본에선 괴담도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 운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政府として正確な情報の発信を続けます。国民の皆様には不確かな情報等に惑わされることなく 네, 자,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저렇게 구름이 마치 예고처럼 저런 이 특이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있습니다. 저런 구름을 우리가 지진운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진 발생하기 전에 지진운, 지진광 등 여러 현상들이 관측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현상들입니다. 이 단층대가 크게 되면 그리고 쌓이는 응력량이 많게 되면 네. 단층을 누르는 힘들에 의해서 이 단층면에 압전 현상이라고 해서 전하가 정렬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응력에 의해서 전하가 정렬이 되고 이 정렬된 전하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전하가 재정렬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구름이 특정한 모양을 띠거나 때로는 빛을 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진은 지진광들이 실제로 발현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저러한 지진운과 지진광처럼 보이는 일들이 꼭 지진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할 수 있지만 꼭 지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예, 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목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보인다고 그래서 저게 꼭 지진과 연관이 돼 있는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저런 지진이 가능하나 저것을 지진 예지 현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진학적으로는 큰 지진 발생하기 전에 작은 지진, 미소 지진 등이 급증하거나 네. 또 응력량이 급증하는 일들을 가지고 사전에 지진을 예지하거나 예보하는 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본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일본 정부도 대단히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발표한 사례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제 그것을 흘려드릴 건 아니고요. 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 우리도 주의할 수 있는 상황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리뷰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적인 전력난으로 이 방송 중간에 조명이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 준비해서 내일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